굳은 결심을 해도 작심삼일로 끝나는 이유가 뭘까요? 내 마음가짐은 그대로인데 행동만 바꾸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항상 작심삼일로 끝나버려서 스스로 자제력이 부족하다고 자책하기도 하지만 무언가를 꾸준히 하는 건 자제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1순위가 바뀌어야 사람이 변해요. 내 인생의 1순위가 친구들과 술 먹는 거라면 무엇을 결심하든 술 약속이 생기면 무너져버리게 돼요.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되는 게 인생 1순위가 되어야죠. 부자가 1순위로 바뀌는 순간 사람이 변하게 돼요. 부자가 될 수 있는 노력을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하게 되니까요. 예전에는 억지로 노력해도 안 됐던 것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자가 되면서 바뀌는 변화들을 알게 되면 내가 부자가 되는 길로 들어왔는지, 부자가 되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부자의 마음가짐이 만드는 변화 3가지를 알아볼게요. 부자의 마음가짐으로 바뀌면 생기는 변화 첫 번째,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 책 흔들리지 않는 돈의 법칙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금융대가들로부터 배운 가장 훌륭한 교훈 중 하나는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미래를 예측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머릿속 깊이 항상 이 사실을 새겨두어라.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통제하라. 이것이 바로 핵심 비결이다. 사람들은 통제할 수 없는 계획을 세울 때가 있어요. 결혼 자금이나 무리한 대출같이 나의 통제권이 없는 돈으로 투자를 하고 돈이 필요하기 전까지 수익을 보고 나온다는 식의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세상은 내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복잡한 세상에서는 원인과 결과에 수많은 요소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정확히 미래를 예측하는 건 불가능해요. 갑자기 창궐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예상치 못한 요소가 큰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는 거죠. 이런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해서 자산이 폭락할 때 나의 통제권 없는 돈이 투자되어 있다며 멘탈이 무너지고 판단력을 잃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져요. 설령 올바른 판단을 해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란 생각을 하더라도 돈이 필요한 기한이 오면 나중에 오를 걸 알면서도 최저점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통제권이 없는 자금으로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예측해서 베팅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도박이에요. 이런 투자는 여름에는 비가 자주 오니까 내일 비가 오는 것에 베팅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공부해도 정확히 맞출 수 없는 것에 베팅하는 거죠. 투자는 예측할 수 있는 범위로 해야 돼요. 내일 비가 오는지는 절대 맞출 수 없지만 충분히 여유를 갖고 기다린다면 장마 기간이 오고 언젠간 반드시 비가 내릴 거라는 예측은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투자 기업을 열심히 공부한다면 언제 좋아질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좋아지는 기업인지는 알 수 있어요. 그런 기업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여윳돈으로 투자해 놓는 거예요. 그렇게 기업이 성장하는 것을 여유 있게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통제 불가능한 미래를 맞추려는 노력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좋아지는 투자 자산이 어떤 것인지 공부하는 것이고, 조급하게 연끌 대출하는 게 아니라 절약을 하거나 소득을 늘리거나 해서 투자할 수 있는 여윳돈을 늘리는데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통제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실패하는 사람은 통제 불가능한 걸 통제하려고 애쓰고, 성공하는 사람은 통제 가능한 영역에서 최고의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부자의 마음가짐으로 바뀌면 생기는 변화 두 번째, 장기적 관점으로 본다. 책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없다고 불평하는 건 온도가 영하 4도에서 영하 1도까지 올라가는 동안 왜 얼음이 녹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것과 같다.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다. 쌓이고 있다. 모든 일은 0도가 되어야 일어난다. 노력을 한다고 그에 맞는 보상이 항상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보통 성장은 계단식으로 일어나죠. 예전에 영어 공부할 때 생각해보면 7, 8등급이었던 성적이 아무리 공부해도 3개월 동안 그대로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거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으면서 단번에 2등급까지 올라갔어요. 공부해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아무리 잘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도 본인이 깨달음을 얻는 데까지 어느 정도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힘들기만 하고 성과는 없는 이 시간을 버티질 못하죠. 이런 습성 때문에 단기적으로 힘들지만 장기적으로 이득을 주는 좋은 습관을 갖기 힘든 거고, 반대로 단기적으로 즐거움을 주지만 장기적으로 손해를 주는 나쁜 습관에는 쉽게 빠지게 되죠. 흡연이나 술이 당장의 즐거움을 주지만 장기적으로 건강상에 큰 손해를 끼친다는 걸 모두 알면서도 빠지게 돼요. 부자가 되려면 장기적 시각이 반드시 필요해요. 좋은 습관은 지금은 힘들지만 미래에 목돈을 받는 적금 같은 것이고, 나쁜 습관은 당장은 즐겁지만 미래로 책임을 미루는 대출 같은 거예요. 적금도 처음 몇 개월은 아직 큰 돈이 아니라서 별 감흥이 없지만 돈이 쌓이기 시작하면 성취감이 생겨서 더 많은 적금을 들고 싶어져요. 마찬가지로 좋은 습관도 처음에는 변화를 보이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지만 어떤 성과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성과들을 보면서 성취감으로 더 많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싶어질 거예요. 어른이 될수록 멀리 볼 줄 알아야 돼요. 눈앞에 쾌락만 쫓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관점은 아이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귀찮고 하기 싫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세요. 귀찮고 하기 싫은 일이 장기적으로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부자의 마음가짐으로 바뀌면
생기는 변화. 세 번째, 시간 가치를 깨닫는다. 책 웰싱킹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프랑스에서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깨달은 지혜는 무엇을 할지보다 무엇을 안 할지를 고민하는 편이 더 이롭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만족할 수준의 부를 이루기 전까지는 평소에 즐기던 걸 끊겠다고 결심했다.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항상 결과가 따르기 때문이다. 켈리츠 회장은 세 가지를 끊었어요. 한 번 시작하면 최소 2시간은 잡아먹는 술을 끊었고, 매일 야금야금 시간을 갉아먹는 게임과 SNS 같은 유의를 끊었고, 하룻밤을 통째로 잡아먹는 모임들도 끊었죠. 부자의 마음가짐을 갖게 되면 시간에 대한 감각이 극도로 높아지게 돼요. 채찍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채찍은 손을 조금만 움직여도 채찍의 끝은 큰 파동을 일으키게 돼요. 최초의 미미한 움직임이 끝부분에서는 엄청난 영향을 불러온다는 뜻이에요. 시간에도 이런 채찍 효과가 있어요. 내가 지금 책을 읽으며 지식을 쌓는 시간이 나중에 중요한 판단을 돕는 10억짜리 지식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일해서 번 100만원을 미천으로 투자해서 1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보내는 시간이 씨앗이 돼서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수확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면 의미 없는 시간을 줄이게 되고, 이동 시간 같이 뜨는 시간도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하게 되죠. 또 약속 시간에 절대 늦지 않아요.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하는 건 큰 무례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실제로 하나금융투자의 이사로 있는 샤프슈터 박문화는 부자 고객의 가장 큰 특징이 시간 약속에 철저하다는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어요. 술자리를 위한 술자리 같이 의미 없는 시간 낭비는 미래의 나에게 굉장히 신뢰되는 행동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시간은 미래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적립되고 있어요. 지금 보내는 이 시간들이 후에 선물이 될지 후폭풍이 될지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달려 있어요. 모두 시간의 가치를 깨닫고 훌륭한 부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모두 100억 법시다.